네, 이 주름 하면 보톡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필러잖아요. 제가 이 병원을 쫙 둘러보니까 대한 필러학회 홍보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던데 네. 필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한 10여 년 정도 필러 시술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네. 아직 크게 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없어서 제 나름대로는 네. 필러에 대해서 안전한 필러 시술 그리고 효과적인 필러 시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자신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러가 뭔가를 넣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안전할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필러는 이 좋은 재료, 그러니까 네. 안전한 재료를 선택하고 또 의료진이 해부학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깊이 그리고 적절한 양을 주입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 시술입니다. 네, 저도 필러 시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인터넷에 필러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많은 분들이 필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기 위해 직접 몇 가지를 골라서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필러를 넣으면 네. 그대로 그 자리에 있나요? 이게 흘러서 다른 데로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나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걱정하시는 네. 부분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필러의 성분이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탄성이 있는 겔 같은 이제 성분이기 때문에 쉽게 막 원격지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안면 표정 근육이 발달되어 네. 있는 이제 눈 주변이나 입 주변과 같이 근육의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서는 네. 뭐 몇 미리 정도 위쪽으로 약간 이동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원격지로 이동이 되거나 다른 부위에 만져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많이 시술이 됐던 뭐 스컬트라나 이런 콜라겐 필러들은 네. 이게 생리식염수에 우리가 희석을 해서 맞는 그런 액상 필러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너무 많은 양을 한 곳에 주입하게 되면 네. 뭐 원격지에서 만져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술 후에 적절한 마사지가 되지 않으면 네.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필러가 어디서 좀 많이 뭉쳐서 만져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그 히알루론산 필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 필러도 적절하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그렇게 뭐 이동해서 문제가 되거나 남아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러가 녹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져지거나 이래도 괜찮은가요?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년 전후로 지속기간을 보고 있고 피부 밑에서 저절로 이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콜라겐 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뭐 2년, 길게는 한 3, 4년에 걸쳐서 네. 저절로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간혹 필러 부작용으로 드물게 유가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그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러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이 필러를 계속 맞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사실 인터넷에 있는 뭐 잘못된 네. 그런 정보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실제로 필러를 하게 되면 약간의 그 스트레칭 되는 그런 효과에 네. 의해서 피부에 콜라겐이 생성되는 그게 뭐 논문이라든지 어떤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나빠질 증거는 없고요. 대부분 피부가 더 개선되게 됩니다. 특히 네. 콜라겐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자가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볼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 탄력이라든지 피부결 개선이 가능할 거고요. 네. 히알루론산 필러도 어느 정도는 피부의 퀄리티가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됐지 더 나빠질 증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부가 처지거나 뭐 쭈글쭈글해진다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볼륨이 들어가서 주름이 좀 펴졌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필러가 이제 영구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가 조금씩 분해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주름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무서운 걱정을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필러를 맞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안타깝게도 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춘 네. 그런 의사한테 시술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약을 이제 주입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깊이에 이제 주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실명이 모든 부위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눈으로 가는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 네. 부위, 대표적으로 이제 팔자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콧등, 그리고 미간, 이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위는 너무 자주 시술을 하시거나 너무 많은 양의 시술을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안타깝게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위는 시술을 조금 자주 하지 않으시거나 피하시거나 그리고 또 많은 양을 좀 주입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눈밑 필러 후에 눈 밑에 파란색으로 멍이 든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필러의 어떤 부작용이라기보다는요. 눈 밑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필러가 약간 비쳐 보이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러는 이제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 투명한 그런 겔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조명이나 이런 밝은 데서 보면 약간 파랗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날에 왜 바닷물을 보면 그 바닷물 자체는 떠보면 투명하지만 네. 그게 파랗게 보이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증상이고 일시적인 증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이제 분해되면서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필러 중에서 그런 증상이 좀 비교적 있는 필러가 있고 또 적은 필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을 좀 사용해 본 의사라면 또 제품을 잘 선택해서 그런 증상을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필러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는데요. 우리 세인트 클리닉이라면 믿고 원장님께 시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